네, 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클럽 장교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2차 전지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자에 대해서 이런 주제를 갖고 준비를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시장 이제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 전기차에 대한 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한 번 더 이런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좀 알아보고 가는 차원에서 제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꼭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시작을 할 텐데 일단은 경제 트렌드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이제 8월에 우리 시장, 자, 코스피, 코스닥, 이제 외국인 매도세에 좀 강하게 이제 나오면서 조정을 올해 들어서 가장 길고도 깊은 조정을 어떻게 보면 좀 받았잖아요, 온몸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이제 이슈적인 거를 살펴보면 이달 외국인 이제 대부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담았다라는 이슈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조금 이제 강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이제 여러분 아실 텐데, 그래서 LG화학에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또 화재 관련된 이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좀 받으면서 삼성 SDI, 그리고 또 앞으로 좀 하반기에 대해서는 미국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좀 삼성 SDI가 좀 약진을 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좀 시가총액을 한때 추월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보자면은 최근에 또 가장 2차 전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바로 이제 알루미늄 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중 가장 저평가. 왜냐면 사실 알루미늄 박이라는 게 그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내지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크게 부각받지 못했지만, 자, 왜 이렇게 다시 부각을 받았냐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롯데 알루미늄이 조일 알루미늄의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고, 이렇게 MOU 관련된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화재 관련돼서 이 하이니켈, 즉 이제 니켈 관련돼서 이제 도포 코팅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상세하게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유의미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코팅에 좀 사용되는 게 알루미늄 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또 부각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보이시는 게 사실 제가 좀 이해를 이제 시작에 앞서 이해하기 좀 쉽게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해본 그림인데, 학창 시절 초등학교 자연과학 어떻게 보면 과학 시간에 이런 이제 비커에 이렇게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이런 실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 비커 두 개의 비커에 이제 플러스그 이제 마이너스그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커를 보자면은 이 비커가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로 표현을 하자면은 분리막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양극 음극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연결해준 이제 구리선이 바로 일렉포일, 구리 집전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커 안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바로 전해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차 배터리로 보자면은 이렇게 되죠. 자, 플러스 양극, 음극, 그다음에 충전, 방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방전되고 충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제 전기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음극할 물질, 그다음에 이거를 가운데에 분리막. 최근에 분리막이 조금 이제 중요한데, 이것도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고, 그다음에 이거를 감싸고 있는 이제 전해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리튬 이온 배터리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2차 전지 배터리. 여기서 힌트를 좀 얻으셨을 텐데, 바로 오늘 제가 이제 기초부터 조금 알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투자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렇게 분리막, 전해질, 음극, 양극, 대표적인 소재 관련돼서 조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양극재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양극재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지 이제 40%로 가장 높습니다. 이 말은 즉 그 배터리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재 업체들 중 보면은 이제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비중을 좀 높게 이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양극재 관련 소재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배터리에서 그만큼 양극재 역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극재입니다. 네, 3원계 배터리 이게 바로 이제 원소 이제 어떻게 보면 원자재 3개를 이렇게 합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3원계 배터리다라고 하는데 보통 지금의 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가 다 이렇게 3원계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재는 크게는 이제 LCO, LFP, NCA, NCM 이런 거 용어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뭐 NCM 팔 하나, 뭐 NCA 팔 하나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벳은 양극재를 구성하는 이제 원자 이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자 L은 바로 리튬, 그다음에 C는 이제 코발트, 원석이요에 원석이 앞에 거 다 따는 거예요. 그래서 F는 철, P는 인산, N은 니켈, A는 알루미늄, M은 망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모르시는 분도 뭐 많으셨을 텐데 뭐 대부분 근데 2차전지 투자 뭐 막연하게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아니고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 저는 이제 알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따라서 2차전지의 활용도와 이제 출력 속도 등이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인데, 자 일단 하나씩 조금 이제 살펴보면 LCO 바로 리튬 코발트 산화물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리튬 2차전지 상업화 초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이제 배터리다, 리튬 이제 배터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제는 바로 이제 코발트죠. 이제 코발트가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가격 조정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좀 원자재 가격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LFP 리튬철 인산 이거는 중국 쪽에서 조금 많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근데 안정성 바로 이게 니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정성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에 좀 문제가 있고,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배터리 크기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더 등치가 배터리가 커가지고 일반 승용차보다는 이제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사용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NCA인데 이게 최근에 사실 NCA, NCM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이제 뭐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다음에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 NCA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역시나 배터리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고출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이게 전동공구 노나이티 쪽에 전동공구에 좀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이제 니켈 함유량이 높다라는 부분이 좀 이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NCM, 자 NCA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니켈 계열의 이제 3원계 배터리 모델인데, 이 또한 역시나 니켈의 함량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사실 NCA와 이제 무엇이 더 안정적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NCM이 아무래도 수명이 더 길다라는 장점은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배터리 용량에 대한 건데, 보시면은 LCO 이렇게 기본적인 용량, 그 다음에 LFP가 조금 낮다 그랬잖아요. 조금 낮은 거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에 NCM, NCA 서로 간에 이제 용량이 상대적으로 그 실제 용량 또한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사실 뭐 테슬라의 뭐 전기차라든지 뭐 국내 전기차 대부분의 전기차 배터리는 이렇게 이제 NCM, NCA를 많이 채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극재. 사실 이 현재 양극재의 기술 방향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자, 안정성, 전기차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이제 화재, 이런 폭발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LG화학에 대해서도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양극재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제 가격을 낮추는 거에 좀 포커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하이니켈 배터리로 인하여 사실 니켈이 증가함에 따라서 제가 NCA 811, 그 다음에 NCM 811 뭐 이런 거 그러니까 811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게 N 바로 N에 대한 8이죠. 그 다음에 니켈에 대한 8, 그러니까 하이니켈 니켈이 그만큼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제 가스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 이제 니켈 이온이 사실 전해액 내로 용출되고, 이 용출된 금속 이온이 응급 표면상에 환원되어 분리막을 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리막이 좀 더 지금의 리튬 배터리는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분리막이 좀 이게 훼손이 되거나 이게 가스가 좀 누출되거나 이렇게 뚫어진다 그러면은 이때 바로 쇼트가 발생돼서 화재가 발생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자 알루미늄 박이 또 앞에서 저희가 이슈 트렌드를 살펴봤을 때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았죠. 왜냐면은 배터리에 사실 알루미늄 박이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뭐 소외받고 뭐 알루미늄 박 뭐 어쩌라고 막 거의 이런 식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 NC 배터리 이 알루미늄을 도핑하여 자 NCM 대비 이거 좀 오류가 있습니다. NCM 대비 화재 위험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으면서 알루미늄 박에 대한 좀 이제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하이니켈의 단점이 이제 안정성 하락과 이제 빠른 성능 저감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코팅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데, 이 양극재에 쓰이는 바로 코팅이 이 알루미늄 박이다. 알루미늄 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배터리에서 지금의 양극재는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이론적인 한계에 좀 도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음극 소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음극 소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양극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에 대해서만 좀 아시면은 충분히 뭐 투자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오늘 이렇게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소재들을 다 안내한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대표적인 기업들도 안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음극재입니다. 자, 음극재는 이게 충전할 때 양극에서 나오는 이제 리튬 이온을 이제 받아들이는 소재입니다. 사실 현재 음극재 대부분은 흑연계로 사용이 되죠. 안전성 및 낮은 가격을 고려해서 지금 흑연계가 대부분이 사용되는데, 다만 반복적인 충전으로 인해서 흑연 부피 변화가 이제 구조적인 이제 변형을 가져오면 이는 또 수명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배터리 내부 분자와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이 필수인데, 그래서 지금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실리콘 기반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양극 소재 개발이 한계에 도달하였다고 저희가 앞에서 알아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배터리 용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또 음극 소재 변경이 가장 큰 기술 방향성으로 좀 부상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흑연 기반의 음극재를 실리콘 기반의 음극재로 이제 대처하는 게 지금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 흑연보다 10배 이상의 용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걸 하나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은 흑연을 모든 실리콘으로 대체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흑연과 실리콘에 적절하게 이제 혼합해서 사용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좀 더 살펴보면, 자, 음극 소재 보시면은 흑연계와 이렇게 실리콘 주석 이렇게 있는데, 자, 높은 안정성, 높은 수명, 근데 가격 문제로 인한 흑연에 대한 또 가격 문제가 또 발생이 되죠. 흑연은 또 인조흑연, 천연흑연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된다는 거. 그리고 이를 조금 더 보시면은 배터리 용량 보이시죠? 예, 용량에 대해서 확실하게 필요한 거 바로 이 실리콘에 대한 이제 실리콘 산화물에 대한 혼합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 안정성은 낮지만 이제 고용량 배터리 적합하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에 자리 잡고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용량적인 문제가 조금 더 이제 개선되고 앞으로 더 증가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기차에 대한 이제 성장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탄소 중립이고, 이제 각국,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제 선진국도 그렇고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내연기관을 또 이러한 전기차로 대체할 거다. 이제 내연기관 앞으로 생산을 하지 않을 거다. 장기적인 이제 플랜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성장성은 꾸준히 진행될 건데, 이 성장에 대한 기술력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으로 분리막. 그래서 이제 음극재를 한번 더 보면은 음극재에 대해서는 바로 이 실리콘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 갖고 봐야 된다 해서 이 관련된 거를 제가 한번 더 안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은 이제 양극, 음극의 접촉을 막고 미세한 이제 기공을 통해 리튬 이온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과정을 찾아내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필터와 같은 역할입니다. 막이에요, 그냥 이름 그대로. 네. 그래서 현재 가장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이제 분리막이 이제 세라믹 코팅 분리막인데, 그래서 현재 분리막 기술 방향성 무조건 가격입니다. 가격에 대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우위를 점하는지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건데, 그리고 근데 이게 분리막이 사실
지금 이제 전고체 자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지금 리튬 액체 기반이잖아요.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아니면 니치 시장이 될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 된다면 사실 분리막은 조금 그게 어떻게 보면 비중이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예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조금 이제 시간상으로 너무 빠른 상황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전해액입니다. 그래서 전해액이 최근에 또 이게 뭐 지금 알루미늄 전해 좀 후발 주자 어떻게 보면 후발 소재로 좀 각광받은 게 첨가제 관련돼서 좀 이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을 언급하면 이제 첨보가 전해 관련으로 굉장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평가에서 좀 탈피하는 이제 성장성을 제대로 이제 밸류를 받으면서 좀 올라온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해액은 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잘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물질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비커의 물 역할인데, 자, 리튬염 용매 첨가제로 구성이 됩니다. 리튬염은 리튬 이온이 지나갈 수 있는 이동 통로 역할을 하고요. 용매는 이제 염을 용해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유기 액체. 그리고 첨가제는 용매와 반응에 보호막을 만들어 불순물 생성을 억제하고 양극재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살펴볼 건 바로 동박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구리 10전체인데 이거는 이제 과점 소재로해서 일렉포일 이게 음극재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터리 용량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제 필요한 구간이니까 이렇게 관련주를 한번 제가 대표적인 관련주를 살펴보면은, 자, 양극재 관련은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에코프로 BM이 이제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래전 이제 뭐 노나이티 전동공구 때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제 2018년, 2017년부터 해가지고 뭐 진짜 전원사채를 크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행하면서 공장 증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이제 커질 걸 예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정말 잘해 놓았고, 그만큼 이제 뭐 공장 증설 캐파도 굉장히 제일 크게 증가시켜 놓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이제 LG양, LG양이란다. 이제 삼성양과 SK 이노베이션 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양 쪽에 조금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NF가 이제 LG양 쪽,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2개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LG양.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종합적이에요. 음극재 기존에 포스코 케미칼 전에 포스코 캠텍일 때 바로 2차전지 음극재, 흑연계 음극재에 대한 이제 각광받으면서 이제 독단적으로 음극재, 국내 뭐 유일한 음극재 업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양극재를 이제 통합하면서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종합적인 2차전지 업체로 발돋움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떠오르는 음극재 관련 신흥 이제 대표 주자가 바로 대주전자재료 이건데, 대주전자재료는 또 이게 실리콘 산화물, 이제 음극재 관련돼서 실리콘으로에 대한 변화. 여러분들 이제 타이칸 맞나요? 그 폭스바겐 그 뭐 전기차 빠른 거, 거기에 이제 이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가 좀 사용됐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한솔 케미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막 관련은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SKI 테크놀로지 유일하게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해질 관련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첨보, 그다음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솔브레인 후성까지 있는데, 뭐 후성도 뭐 나름 이제 괜찮은 업체인데, 특수가스 관련돼서 여러 개 하죠. 반도체 소재도 하고 특수가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이쪽 중국계 쪽에서 이제 관련 이제 원자재가 좀 이제 급등한 여력에 대해서 최근에 좀 이제 상승 흐름을 봤고, 뭐 탄소 포집 관련돼서도 좀 유일하게 좀 이렇게 흐름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박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션전자, SKC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뭐 말레이시아 공장, 최근에 뭐 말레이시아가 셧다운도 있고 지금 델타 변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살짝 생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 충분히 어떻게 보면 또 삼성양이기도 하고, 삼성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미국 투자권이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적으로는 이렇게 에코프로 BM 보셔야 되고, 일진 머티리얼즈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 안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박은 최근에 롯데 알루미늄과 MOU 체결을 한 조일 알루미늄, 그 다음에 삼알루미늄 사실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 다음에 DI 동일까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 개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전기차 업체 중에서 이렇게 좀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스탑해 놓으시고 이 관련주들 이제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은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종목들 한번 좀 상세하게 저와 함께 살펴보자고요. 자, 에코프로 BM 대표적인 이제 양극재 업체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 양극재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성장의 선제적 대응을 가장 잘해놓은 기업이고 캐파 증설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해놨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2025년까지 최근에 이제 중장기 경영 비전을 공개하였어요. 2분기 실적 이제 컨콜에서. 그래서 여기서 23년에 18만 톤, 24년에 23만 톤, 25년에 29만 톤. 그래서 이 수준은 추가적으로 더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캠5 가동 본격화로 인한 이제 외형 성장 및 캠6 가동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SDI 이제 차세대 배터리 젠5 탑재 BMW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탑재가 이제 생산이 진행되면 추가적인 이제 밸류에 대해서 더 부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성장성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성장하는 북미 시장에 대비한 이제 미국 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아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기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삼성 SDI의 미국 투자가 구체화된다라고 하면은 제 삼성향인 에코프로비엠 또한 충분한 업사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서 아마 지금 그 삼성 SDI 조인트 이제 JV 이제 합작사가 하나 설립되어 있잖아요. 양극재 관련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함께 공장이 이제 성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현 구간에서 추가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전기차 관련은 단기 관점보다는 중장기 성장에 집중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조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까지 다 보여야죠. 네, 에코프로 BM 역시나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줘서 꾸준하게 보시면은 엄청난 우상향을 보여줬죠. 2020년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도 저가라고 하지만 이 전부터 상승폭이 굉장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드디어 괄목할 만한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 여력이 이제 동반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상승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차례 조정을 받긴 하였지만 8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론 너무 올라간 거 아니에요 라는 이제 그런 시각을 갖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 성장성,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하반기 안에 삼성 SDI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미국 투자권이 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올해는 아마 증설 이슈가 있어서 이게 아마 한 차례 더 유증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지금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을 기반으로 본다면은 이런 부분 없이 무리 없이 증설 이슈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구간에서 상승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 타려면은 여기서 대략적으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자면은 한 30만원 선에서 저가가 좀 다져진다라고 해서 이전 고가 그냥 이 저항 물량 단기적으로 33만원만 돌파해준다면 추가적인 추세 상승 흐름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다음 종목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종목 코드는 003670이고요. 자,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종합 2차전지 소재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중국의 양극재 전구체 지분 투자로 해외 진출을 개시하였고, 이에 따라서 수급적인 부분 영향을 받았지만 당장에 대한 캐파 증가, 전구체 내재화 진행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 LNF라든지 에코프로메 이런 거 상승할 때 어떻게 보면은 늘 고평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밸류에 대한 부담으로 잘 못 갔었어요. 근데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좀 급등이 한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현지 배터리 제조 고객 대상은 이제 선행 투자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포스코 케미칼, 네, 그룹사인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 향후 응급제 사업부 원료를 공급받는 수직 기여라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룹 내 포스코의 전폭적인 지원의 힘이 뭐 미래 먹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의 그룹 이제 회장이 바로 이 포스코 케미칼 사명이 변경된 거잖아요. 원래는 포스코 캠텍이었잖아요. 이 포스코 캠텍 회장이었습니다. 포스코 캠텍 회장이 지금은 그룹사 대표입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지금 이게 뭐 글씨가 알아볼 수 있나요? 네. 원래 포스코 캠텍 회장이 지금의 포스코 그룹의 대표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제 전폭적인 지원의 힘이 뭐 조금 이제 성장세를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케미칼도 한번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케미칼. 네, 포스코 케미칼 상대적으로 주가가 다른 2차전지 소재 업체들 상승할 때 조금 덜 탄력적이었어요. 네, 딱 에코프로 비행과 비교했을 때도 덜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지금 뭐 박스권에 대한 자리가 지금 갖춰지고 있지만, 이는 늘 고밸류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이렇게 뭐 매수세 들어온 걸 고려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 사실 뭐 가격적인 부분을 떠나서 분할로 접근하기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 현재 구간도 좀 접근하기에는 좀 이제 관심 갖고 볼 필요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 하나죠.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왜 이렇게 핫했나 보시면, 제가 양극재,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양극재에서는 기술적 한계가 도달하고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라는 것과 이제 가격을 좀 다운시키는 거에 대한 좀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기술 발전보다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중요한 게 바로 음극재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음극재한 기술 발전, 흑연계에서 바로 실리콘 산화물이 이제 첨가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주목되고 있고, 음극재에 대해서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국내 유일 이제 실리콘 음극재 생산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주전자재료는 이뿐 아니라 뭐 MLCC 전도체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핵심 전자 소재를 개발하는 생산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재 전문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름 자체도 뭐 재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와 음극재 부문의 성장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양극재는 기술적 한계의 진입으로 음극재의 기술 발전이 중요한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는 이제 유일한 업체다,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흑염계 음극재 대비 실리콘 음극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급속 충전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냥 급속 충전, 이제 빨리 충전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차 충전하려고 빨리 해봤자 2-30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보완하고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실리콘 음극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포르쉐 타이칸에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양한 전기차 모델에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리콘 음극재는 사실 기존 흑연계 실리콘을 혼합해 리튬이온 용량을 최대 10배 이상 늘림으로써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에 성공한 게 바로 이 대주전자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뭐 때문에 기술적 장벽이 존재함으로써 신규 업체 진입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이 또한 뭐 이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대주전자재료 또한 이제 증설로 인한 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좀 부담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또한 장기 관점으로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차트를 통해 말씀드리면은 왜 이렇게 부담이 되냐라고 하면 차트를 보면 알 거예요. 네, 엄청난 성장, 최근에 시장의 중심이 됐던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한 차례 지난 뭐 7월경 이제 2차전지 관련 상승할 때 대주전자재료 또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는데, 이후에 뭐 이렇다 흐름 없이 박스권 흐름 또한 시장 조정에 따라서 오히려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생각보다 좀 이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마이너스 뭐 고가 대비 한 13%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이거를 한 번에 돌파를 해줬죠. 어떻게 보면 저항을 늘 돌파하지 못하면서 좀 눌림을 받았는데, 이를
자, 실리콘 산업에 관련에 대한 부각을 받으면서 한 번에 돌파.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아무래도 지금 애플카에 대한 이슈도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자극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애플카 관련된 뭐 이제 관련하여서 뭐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재 업체를 몇 군데 방문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극재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는 그렇지만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이 실리콘 산화물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대중전자 재료가 국내에서는 또 유일하게 세계에서 좀 상용화하였고, 또 타이칸에 대한 적용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또 출력도를 고출력으로 이제 진화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중심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가 되고, 제가 부담이 좀 되는 자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장 지금 뭐 진입하기보다는 좀 장기 흐름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눌림이 나오는지를 좀 고려하면서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만원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저가가 형성이 되는데 다시금 주가가 다져지는지를 좀 체크하면서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렇게 오늘 자 어떻게 보면 그 2차전지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 소재, 대표적인 소재,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전해질 분리만, 여기 동박은 제가 조금 이제 상세하게는 추후에 다시 한번 다뤄서 안내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소재를 알아보았고, 이와 관련된 이제 기업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가 좀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텐데, 여러분 이거는 당장에 좀 매수하셔도 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가와 이제 목표가,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좀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www. 이제 프로스탁, 저희 청개구리 증권 TV라는 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tv.co.kr, 그래서 이 증권 TV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은 저희 이렇게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추천 종목, 이게 목표가 선정된 상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장교수 종목을 한번 이제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여기서 올려놓고 하나 판매되고 있는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해서 여기다 제가 히든 종목, 오늘의 히든 종목 상세하게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사이트로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2차전지 관련돼서 좀 이제 하나씩 기초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전기차,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돼서 여러분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엔 전기차 관련돼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군이고, 그래서 이때 최근에 다시금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시장에서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제 조정 가운데서 반등이기 때문에 이때 한 번 더 이거는 이거였지, 이거는 이거지,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가는구나, 왜 최근에 알루미늄 병이 왜 이렇게 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살펴본 거니까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지금 발생될 때 제가 경제 트렌드와 함께 더 상세하게 안내 드릴 테니까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영상 올려드리는 거 한 번씩 참고해서 봐주시면은 여러분 투자에서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제가 잘 정리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히든 종목 저희 청개구리 증권 TV www.프로스탁tv.co.kr로 오셔서 제가 또 히든 종목 올려드리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의 수익까지 한번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장교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